저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화훼연구팀에서 화훼 육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문선이라고 합니다. 화훼는 사실은 이렇게 관상용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미라든지 국화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품종을 주로 들어와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로열티로 많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훼 분야도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그 로열티를 좀 줄이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돼 왔고, 요즘 이제 도시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재배했을 때 얼마나 공기를 정화시키는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원회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쪽에도 화훼 연구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훼 연구가 꼭 품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화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장미 신품종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이제 농가가 원하는, 또는 이제 화훼가 가져야 되는 이게 절화용 장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화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꽃꽂이라든지 또는 이제 꽃다발이든지 사용되는 그런 꽃들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절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화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이제 우수한 특징을 갖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절화에 관련된 어떤 재배 생리라든지 병충해라든지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같이 농가를 지도한다든지 교육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훼 연구도 이제 분야별로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신품종 개발하는, 특히 이제 장미 신품종 개발하는 일에 관해서는 크게는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장미가 피는 계절에 저희가 이제 교배 작업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고, 또 이제 파종하고, 교배한 종자를 파종하고, 교배하고, 또 이제 수확한 후에 그거를 채취해서 이제 저온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품종에 대한 것들을 특성 조사하고 선발하는 과정들은 그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제 일과를 보자면, 오전엔 주로 이제 행정 업무를 보고, 오후에 이제 온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온실에서는 주로 얼마나 얘가 자르고 다시 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이제 절화 수명이 얼마 정도인지, 병해충에는 얼마나 저항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제 농업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 나뉘거든요.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제한 조건이 사실 없어요. 그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20세 이상이면 경력이라든지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각 지방마다 또 채용 자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요청한다든지, 본인이 어디에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취업하시려면 일단 전공 자체가 농업이나 원예나 또는 그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농업 연구를 할 거라고는 사실은 계획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화학, 분자생물학서부터 유기화학 이런 것들 다 수업을 많이 들었고, 대학원 와서는 실제로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거를 할지 정해지고선 수업을 듣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필요한 개화생리학이라든지 수학후 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수업을 좀 선택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개화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체가 꽃을 피는 그 생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육종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유전학 같은 것들을 배웠던 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험 통계학이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배움도 실제로 업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을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그 다름을 빨리 이제 캐치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각 기관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배운 지식들을 농가에 교육도 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저희가 아는 부분을 농가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품종 육성이 최종적으로는 농가에 보급이 돼서 그게 이제 농가의 로열티를 절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만든 품종을 농가에 실제로 재배를 해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속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키우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그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 능력이나 그 농가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화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일단 물론 이제 많은 노력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새로운 좋은 품종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희열은 정말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선호하는 품종이 됐을 때 그 보람은 정말 크거든요. 꼭 이거는 화훼 연구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농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빨리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품종 육성이라는 게 기간을 굉장히 길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정 압박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고, 연구직으로 들어왔지만 행정적인 업무가 또 많이 또 필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훼 신품종을 만드는 분야는 재배라든지 수확후 관리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모든 분야를 다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신품종이고, 그게 실제로 농가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화훼 연구를 하고 싶고 또 뭐 신품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